네. 자, 6월 모의고사 미적분 문제 4점짜리 문항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공통수학은 22번까지 올려놨고, 이제 미적분 문제를 풀 건데, 4문제만 같이 볼 겁니다. 27번도 도형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손풀이 보시면 이해 가실 것 같고요. 28번부터 29, 30 총 3문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28번 문제, 막막한 문제였죠.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끝냐가 문제인 건데, 결국엔. 자, 힌트를 좀 잘 보셨으면은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힌트? 더블 프라임이 존재한대,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대, 이계도함수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 그렇다면 두 번 미분 당연히 생각하셔야겠죠. 그 두 번 미분에 좀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어떤 근거가 들어가 있어? 두 번 미분하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 A랑 B가 없이 두 번 미분에 대한 조건을 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 fx를 결정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추가로 준 게 요 두 가지 내용이야. 쌤, 여기엔 더블 프라임이 없는데요. 더블 프라임을 했을 때, 일단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겠죠. 더블 프라임을 했을 때 요 식은, 좌변에 있는 식은 분명히 fx의 곱과 f 프라임의 관계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걸 이용하라는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문제를 두 번 미분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한 번 미분을 하시면 양변에서 한 번 미분을 하면 b는 사라질 거고요. 주어진 식 한번 적어 볼게요. 5 곱하기 fx 4제곱 f'x 더하기 3 곱하기 fx의 제곱 f'x 더하기 a는,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 분의 2x 더하기,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야, 그럼 내가 뭔가 대입해서 어떠한 함수값에 대한 조건이 분명히 하나라도 있으면 a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당장에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니 더블 프라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근데 더블 프라임 전에 방금 내가 쌤이 말했던 건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뭔가 대입해서 얼마인 함수값을 알게 된다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킥이라고 하나요? 그 포인트는 바로 요 놈이었죠. 사이값 정리. 자, 그래서 우리는 IVT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당한 알파라는 값이 존재해야 돼. 어디에? 마3과 3 사이에 이 알파라는 걸 잘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알파라는 놈을 우리가 얼마인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대입해서 A값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시험 볼 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관찰하셔야 이거를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이어서 한 번 더 미분을 합시다.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봐. A가 또 사라지네? 그럼 이제 내가 모르는 미지수는 없네? 그렇다면 나는 요 놈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 그거에 뒷받침되는 건 얘네가 거듭제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고배미분을 이용해서 왼쪽 좌변의 식을 정리할 건데, 한 번 더 미분하면 중요한 거는 fx 곱하기 얼마 꼴이 될 거라는 거야. 한 번 더 미분하셨을 때. 저걸 또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fx 못 구해. 더블 프라임, 원함수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미분 시 좌변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변의 미분식만 정리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 자, 마이너스 2배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변은 x 더하기 2 x 빼기. 자, 그럼 저 주황색 조건을 어떻게 쓰자는 얘기야? 넣어서 0 된다 라고 파악해달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말했던 알파라는 놈 그냥 이리로 가져갈게. 왼쪽으로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알파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너무나 땡큐야. 마이너스 2랑 1을 뭐 해줘? 위의 식에 각각 대입했을 때 A 값 나올 거고 그 A 값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대입했을 때 B 값이 나올 거겠지. 그걸 이용해서 내가 마지막 F 프라임 2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걸 답으로 골라주시기만 하면 계산 문제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정리만 해보시면, 자,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 미분한식, 한 번 미분한식에 대입해서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원래 식에 대입해 주시면 우리가 뭐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ln 2분의 9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원래 본식에 대입을 했을 때. 자, 그래서 내가 뭐 A, B를 곱해서 답을 구해주면 뭐 답은 1번이 되는구나 라는 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자세한 계산은 뭐 좀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손풀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2번 두 번째 알파가 1일 때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봅시다. 자, 알파가 1이면 A라는 값이 3분의 2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저 보라색 조건에 모순이 생기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 보라색 조건은 어디에 쓰냐? 당연히 프라임식이니까 한 번 미분한 거에 대입하셔야겠죠. 근데 잘 봐. 야, 3분의 2 다시 2를 양변에 집어넣으시면 뭐 양수가 될 거야. 맞지? 내가 뭔가 식을 조금 잘못 썼나요? 알파가 1일 때 A는 3분의 2.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주어진 거를 다시 알파가 1일 때 A는 3분의 2가 나와서 주어진 식에 대입해 주시면, 자, A가 3분의 2가 되고 여기는 3분의 2보다 작은 값이 되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 곱하기 fx의 4제곱 f 프라임 x 더하기 3 곱하기 fx의 제곱, 정확하게는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겠죠. 2라고 좀 바꿔줄게요. 제곱 f 프라임 2. 자, 여기도 다 2가 될 거야. 2를 집어넣었을 때. 자, 그럼 요게 음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게 돼요. 왜?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고 A가 나와 있던 거 이항하면 음수가 되겠죠. 빼기 A가 되겠죠. 요거 계산해보면 음수 나와야 돼요. 2를 집어넣었을 때.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F'2가 양수라 좌변은 다 양수가 돼요. 그래서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알파는 1이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 중 알파는 마이너스 2일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29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29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두 정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뭐 정수 알파 베타 정수는 따로 쓰지 않을게요. 다음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우리는 AN이라는 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라고 나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자,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쉬웠던 문제라는 거 힌트를 계속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조건들 쓰기 전에, 야, 알파와 베타는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변하게 되는 건 n의 값에 따라 변하게 되는 건 이 두 놈밖에 없을 것인데, 이 두 놈은 주기가 결국엔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기 때문에 2파이가 되는 순간, 즉 n이 4일 때마다 반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겠어요. 그래서 AN은 커봤자 4씩 반복되는 형태가 됐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AN을 보자마자 그 생각이 안 들더라도 그 시그마식이 있죠. 박스 아래 보시면 그 시그마식에서 4n 빼기 4n 빼기 3이 나와 있을 때 바로 눈치를 채셨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A1의 경우에는 알파가 될 거고요. A2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A3는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A4에서는 그냥 베타. 자, 요 순서대로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놈들의 곱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 4, 즉 알파 베타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구나.
자, 그럼 알파, 베타가 매우 제한될 겁니다. 왜? 알파가 더 큰 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양수라면 2 곱하기 1이나 2인 경우에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처럼 이렇게 부호가 같으면서 알파가 더 큰 경우가 될 거고요. 자,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뭐 알파가 무조건 양수여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가 결정돼서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N의 조건으로 넘어가서 우리 BN이라는 거는 등비라고 나와 있고요. 첫째 항에 B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B라고 쓸게요. 그래서 B는 양수다라는 조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조건을 우리는 뭘로 보셔야 된다고? 공비는 R이라고 좀 적자. 자, 그런 다음에 급수입니다. 무한급수 시그마. 자, A 4n-2라는 건 사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놈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를 의미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 앞으로 빼주시고 우리는 BN의 급수.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A 4n 빼기 3은 나머지 1인 놈들, 요 놈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파를 앞으로 빼주시고 시그마 B2n이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다 6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네요. 알파, 베타는 상수기 때문에 이 급수값들이 6으로 수렴하기 위해선 우리 어떤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조건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첫째 항이 양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 공비도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자, 다시 급수 공식이 뭐야? 1-R분의 첫째 항이라고 하잖아. 그쵸? 그게 양수이려면 첫째 항이 양수이므로 누구는? 얘는 첫째 항이 양수라 얘가 플러스이므로 마이너스 베타도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1-R제곱분의 B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 B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 알파라는 놈도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알파 양수면서 베타 음수인 케이스를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신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케이스가 뭐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알파가 양수면서 뭔가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쏘리. 뭘 잘못 썼어? 얘는 확정이 아니지. 얘는 아직 모른다가 맞겠죠. 자, 그래서 다시 B2에는 아직 첫째 항이 B2기 때문에 B2의 부호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호를 확신할 수 없어요. 즉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베타가 어떻다? 음수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타가 음수인 거 3개만 남길 예정입니다. 케이스를 여기서 하나라도 줄여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케이스대로 대입해서 식 세워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식을 세워줘야 하냐?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R분의 B가 될 거고 얘는 알파 곱하기 1-R제곱분의 BR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게 모두 다 6이다. 알파, 베타의 케이스는 총 3가지이기 때문에 각각 대입해서 식 2개인 거잖아, 결국에. 모르는 문자 B 하나에 말 있겠죠. 근데 이렇게 바로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2개를 연립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양변에서 요놈들 나눠주시면 약분되는 거 다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알파, 베타 숫자가 되면서 B도 양변에서 0이 아님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R에 관한 어떻다? 2차 방정식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R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해볼게요. 첫 번째 알파가 마일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면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우리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 첫째 항이었던 B는 5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다 만족합니다. 공비의 범위 만족하고요. 첫째 항이 5라는 걸 다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찾던 답 9분의 100. 그래서 109라는 답이 얻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냥 체크만 해보시자면 자, 알파라는 놈이 얼마?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인 케이스. 주황색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자, 이때는 아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뭐 급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급수의 수렴 조건을.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고요. 세 번째,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도, 자, 요번에는 R이 1이라는 값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급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109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30번은 문제 좀 적어 놓고 시작할게요. 네, 자, 30번 문제를 마무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gx라는 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자, 요 조건이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미분 가능해야 된다. 절대값 함수인데, 자, 원래 fx는 3차하면 x축과 적어도 한 번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첨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근데 그러한 첨점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요 합성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야 하는지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합성함수는 베이스는 얘들아 f야, f. f에다가 지금 내가 네모로 친 요 놈의 값들, 함수 값들을 대입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게 합성함수란 말이야. 그렇다면 요 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x가 증가하면 분모가 점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저 네모는 증가하는 형태가 돼줄 겁니다. 저 네모가. 그쵸? 그래서 뭐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는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 네모는 현재 얘는 감소였는데 역수에서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아무리 작아져도 x의 값이 커졌을 때 아무리 요 놈은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라는 값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네모 친 거의 범위를 우리는 0보단 당연히 클 거고요. 자, 이 자체가 커지기 위해선 분모가 작아져야 하고요. 분모가 작아지려면 x가 무한히 커지셔야 할 겁니다. x가 아무리 무한히 커져도 요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값은 2보단 작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즉 f라는 함수는 0부터, 자, f라는 함수에다가 나는 0과 2 사이의 값을 집어넣을 것인데 0부터 2까지 천천히 바뀌면서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2가 될 수는 없고 0도 될 수 없는 값인 거지. 쉽게 말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겨있고 0이 여기 있고 2가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0, 그쵸? 이렇게 생긴 상황이라면 저 f의 저 함수를 합성시켜 놓은 그림은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를 좌우로 엄청나게 늘린 거야.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늘려놓은 거야. 예를 들어. 저 모양을 실수 전체로 확장을 시키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생각.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하고 문제 조건들을 활용해서 체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모양을 살짝 늘려놓은 느낌일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 개형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우리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 가능이면 내가 방금 그렸던 일부분의 그래프가 x축과는 만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집었을 때,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극소가 되면서 그 값이 양수여야 된다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면 fx의 그래프가 이미 극대극소를 갖고 있는 건 당연해요. 당연히 이미 극대극소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대신 다음과 같이 0과 2 사이에서 그리고 0과 2 사이에서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겨야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g라는 놈은 0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했는데 0을 집어넣으면은 1이라는 값이 될 거야. f한테는. f의 입장에선 1이라는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극소였으면 좋겠다고. 요게 gf, y는 fx의 그래프인 거지. 그래서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바로 양수라는 값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자,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서도 어때? 이걸 뒤집어 올리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 fx 그래프고요. 그래서 원래는 뭐였던 놈이 극대였던 놈이 뒤집어 올려서 극소가 되는 거겠구나. 즉, 요 놈의 좌표도 f1이라는 값이 되고 음수였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개형이 머릿속에 좀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자, 그런 다음 조금 더 들어가서 미분 가능이라고 썼던 거 요 말 있죠? 어때야 된다고? 첨점이 없어야 돼. 어디 사이에선 0과 2 사이에선 얘를 뒤집어 올려도 첨점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0이라는 값과 2라는 값이 마찬가지로 0이라는 값과 2라는 값이 요 1이라는 놈이랑 같은 쪽에 있어야 돼. 뭐 기준? x축 기준. 즉 합성을 해서 내가 저 절대값 안에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끝에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야만 어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요 사이만 그려져. 그러면 어때? 얘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고 얘는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첨점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 저 미분 가능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거지. 첨점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조건. 네, 그래서 첫 번째 가조건에서는 요 정도 해석까지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의 위치까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조건을 살짝 녹여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식을 조금만 한번 써볼게. 그렇다면 요 식은 gx라는 놈의 입장에서는 f가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절대값 씌웠죠. 뒤집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써주면 돼요. 뭐 언제는 양수, 언제는 음수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순간은 항상 아래쪽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림에서는 우리 gx는 그냥 f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 요 자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각각의 미분한 식도 한번 적어볼 수 있겠죠? 미분한 식을 적어볼 수 있을 건데 한번 적어 놓읍시다. 자, 그럼 G'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둘은 부호만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F'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 곱하기 속미분의 2에서 얼마?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전체제곱 플러스 2배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아마 속미분을 하면 이렇게 적힐 거예요. 오른쪽에는 저 마이너스만 떼다가 적으면 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G'을 써먹을 조건이 된 것 같아. 자, G'은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나 안 붙어 있는 경우가 될 거야. 보기 별로니까 적어 놓읍시다. 자, F'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속미분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분의 자, 요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하는데 빼기니까 그냥 2배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자, 여기까지 적힙니다. 호휴. 자, 그럼 다시. 자, x에다가 ln3을 집어넣으시면, ln3 집어넣으시면, ln3, 3분의 1 나와서 3분의 4, 4분의 6, 즉 2분의 3이라는 값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2분의 3. 어디에? f 프라임 괄호 안에가 2분의 3으로 바뀌실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G' ln3은 F' 2분의 3이 될 거고요. 거기에 양수가 곱해지는 거야. 얘는 누가 봐도 무조건 양수잖아, 뒤에 거. 그쵸? 자, 그러면 요게 음수가 되려면 F' 2분의 3이 음수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걸 그래프에 표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의 3에서는 F'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케이스에서. 그래서 얘는 아쉽게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래서 이 문제에선 저 왼쪽 걸 끌어오셨어야 합니다. 이게 된다는 케이스라는 걸 아셨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2분의 3, ln3을 집어넣으시면 이게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선 어떻게 되죠? 뭐 얘가 양수일 거고 미안해요. 음수가 돼야 하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그럼 요 놈은 양수가 돼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2분의 3, F' 2분의 3 양수. 그러면 2분의 3이
한 요 정도에 위치한다면 접선의 기울기 양수가 되는 거 가능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 조건들 핑크색 조건을 조금 활용할 예정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요 놈이 준 조건은 첫 번째 경우구나, 요 케이스가 되는구나 둘 중에 라는 사실을 알게 해줬습니다. 네,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끝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gx의 식 앞에 마이너스 붙는다라는 거 찾아냈고요. 앞에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미분한 식도 체크해놨고요. 당연히 여기 주어진 식에 대입하시면 우리는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 마이너스에 달린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식을 f 프라임 2분의 1는 마이너스 f 2분의 1과 같다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계산 생략을 했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자, 그럼 fx의 식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fx의 식을 뭘 알아낼 수 있냐면, 맨 처음에 나왔던 f1은 음수지만 뭐 하나 더 있죠? 극대였었어야 되므로 f'0이라는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f'1은 0이라는 조건과 방금 전에 이 위에서 찾은 하나의 또 조건, 자,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문자의 개수, 내가 모르는 fx식의 미지수 개수를 단 하나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최고차 한계수를 알고 2차, 1차 상수항을 모르니까 모르는 미지수가 3개였었겠지만 두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자의 개수를 하나로 줄여줄 수 있고요. 그 식이 바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얘는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겁니다. 공간이 아래로 씁시다. 마이너스 8분의 21a 더하기 1까지. 자, fx의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안 써먹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1 넣었을 때 음수다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0 넣었을 때부터 2 넣었을 때까지도 아래쪽에 위치한다라는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f2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사용하시면 물론 등호 들어가도 크게 상관없겠죠. 구멍 뚫려 있을 거니까. 그때 우리는 a라는 값이 7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더 많아요. 사실은 f1 넣었을 때도 음수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셔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2분의 3을 넣었을 때 사실은 양수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도 써먹을 수 있는 조건,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a의 범위를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조건이 G0. 자, G0이라는 건 x에다 0 집어넣어서 우리 맨 처음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1이 될 거고요. 그럼 이 f1을 다시 내가 구했던 fx식에 대입해 주시면 뭐 a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놈을 범위에 맞게 체크하시면 14분의 11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단순 계산 파트들은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적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30번의 위치에서 조금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 문제를 쓰려면 풀이를. 마지막에 필요한 조건들이 현재 우리가 F1은 음수다라는 거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아까 하나 더 F' 2분의 3은 양수여야 된다까지 체크해서 A의 범위를 같이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정리하는 거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서 네, 범위를 좀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 좀 과하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좀 풀이가 너무 많이 길어지는 형태가 될 거야. 이 시험에서는 적절했어요. 앞에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쵸? 공통 과목에서 너무 시간이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뭐 좀 길 수 있어. 근데 다른 과목이랑은 차이가 너무 심하다. 뭐 공론이죠?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시험의 난이도로 보면 작년 수능이랑 비슷했습니다. 22번, 28번, 30번. 틀릴 만한 거는 딱 3개, 88.1컷. 그게 좀 전반적인 평가이지 않았나. 30번은 그래도 조금 과했지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합성함수에 합성함수라고 해서 기괴한 모양을 주시긴 했지만 미분 가능이라고 해서 모양을 최소화시켰다는 거, 케이스를.
네, 뭐 그 정도 그래프 해석하는 거는 항상 수투든 미적분이든 꼭 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는 등장을 할 거고요, 최소. 네, 이런 문제를 좀 적응을 많이 하시는 게 실제 수능 때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척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다음 9월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